네, 53강 저당권 해가지고요. 실행 전의 효력을 본다라는 겁니다. 실행 전의 효력은 간단한 겁니다. 을이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을이란 애는 이 저당권, 물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당권만 분리해서는 양도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때는 저당권하고 채권이 붙여가지고,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 양도 이런 부분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은 저당권 설정자니까 설정자가 여전히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양도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병한테 양도를 하게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유자, 지상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3취득자. 이 제3취득자 보호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어떻습니까? 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후순위 저당권, 뭐 병한테 이렇게 저당권 설정한다라면, 그럴 때 가장 핵심은요, 이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당권이 실행이 되게 되면 이 병도 물론 우선 변제는 받겠지만, 물론 을이 받아가고 나머지에서 이제 민사집행법을 보게 되면 매각이 되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친구는요,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되게 되면 여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전부 다 소멸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고 전부 다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3취득자 문제가 다뤄지고요. 다음에 이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저당권 침해가 있으면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들이 논의가 됩니다. 그 구제 수단은 물, 손, 기, 담. 그래서 이 물은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기한이 상실의 문제, 다음에 362조에 나오는 담보물 보충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저당물 소유자의 권한부터 보겠습니다. 저당물 소유자의 사용, 수익, 처분 권능. 1번, 저당물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여도 저당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소유자로서의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그대로 가진다. 그러니까 과실수취권도 갑에게 있고 저당권에게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저당 부동산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처분할 수도 있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2번, 저당권의 설정 후에 저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자는 변제가 없으면 저당권을 여전히 실행할 수가 있어서 그 실행 절차에서의 매수인,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고, 이로써 제3취득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또한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경매 절차의 매수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부동산의 인도 청구 등 소유권의 내용을 관찰할 수가 있다. 4번, 또 새로운 저당권도 먼저 저당권의 순위가 뒤처지게 돼서 설사 그 후순위 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다음 제3취득자의 보호.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실행되면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소멸한다. 비록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해도 양수인과 같은 새로운 소유자라든지 지상권자 등 제3취득자가 원하는 바는 아니겠죠. 따라서 민법은 저당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3취득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요,
364조에 의해서 제3취득자의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연배상은 1년분만 하면 된다라는 거, 여기에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는 변제하는 게 아니라 경매에 참여해 가지고요,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 낙찰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요 조문들이 있고, 다음 경제적으로 변제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경매인이 되는 거, 이런 여유가 없을 때는요, 뭘 인정을 하느냐,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인정을 해줍니다. 비용 우선 상환. 근데 이거는 어디서 받아가는 거냐면 경매 대가에서. 그러면 결국에는요, 자 보십시오. 전세권자, 우리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채권은 없죠. 자기가 유지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정자한테 야, 내가 수리했으니까 이 필요비 달라 라고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367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순서가 넘버 2라는 겁니다. 넘버 2. 넘버 2라는 무슨 말이냐? 두 번째로.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요, 실행비용, 경매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판례는 결국에는 이 친구에 의해서, 제3취득자에 의해서 이 목적물의 대가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일종의 공익비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빚잔치의 기본은 뭡니까? 일단은 깔 건 까야 됩니다. 비용을 먼저 까고 그렇게 해서 비용은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3번이 예를 들어서 소액 임차인 같은 최우선 변제권, 요 순서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저당 목적물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 그걸 당해세라고 하고요. 이걸 네 번째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저당권이라든지 담보물권자들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지금 넘버 2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행비용 바로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시험에서는 저당권자가 변제 받고 그 다음으로 이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는다 해서 그 부분은 틀린 질문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민법은 제3취득자가 저당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즉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다. 이 규정을 두는 실익은 바로 밑에 지연배상, 그거는 1년분에 한정하여 변제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순위 전당권자, 그 다음에 또 후순위 근저당권자 마찬가지입니다.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선순위 근저당 후에 피담보 채무 전액을 변제를 해야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연배상 1년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요거는 다시 근저당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 되겠고요. 2번. 그리고 제3취득자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경매인이 될 수도 있다. 3번. 또한 제3취득자는 저당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관하여 203조 제1항 제2항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상환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넘버 2라는 겁니다. 판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밑줄천 공익비용처럼 본다라는 거. 네. 다음에 이번에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보호. 그러면 물손기담입니다. 물이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저당권자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저당권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없죠. 네, 그래서 1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만 보시면 판례에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 저당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 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거기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2번. 저당권자의 방해 배제 청구권은 우리 현행 민법에서 신설된 것인데 이 제도를 운용하면은 저당권의 가치권적 성질과 설정자가 사용 수용할 수 있으니까 설정자의 이용 권능 사이의 이해 충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건 지금 어떤 거냐면요.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 이걸 가지고 가서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갑이 여기에다가 건물을 공사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설정자가 소유자가 지금 건물을 지으니까 이걸 문제가 없죠. 그리고 그러려고 지금 돈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에는 이 토지는 나대지였습니다. 나중에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되게 되면 공처신시 함께 나대지마니까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 건물은 철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경락에는 그대로 그냥 나대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판례사안에서 이 저당권이 곧 실행되려고 하는데 경매가 되려고 하는데도요. 계속해서 이 건물을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아서 경락에는 그냥 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이 건물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갑하고 싸워야죠. 시간도 걸리죠. 이러한 것을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딱 함축해서 요약을 했냐. 이 저당권의 교환가치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그때는 설정자가 소유자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을은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네, 그 내용이 판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마지막 부분 밑줄 부분입니다. 결국 저당권자가 지배하는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그러면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한 공사 중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역시 기출이 되겠습니다. 저당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저당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건 물론인데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요.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손해의 발생이라는 것은 200층 건물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여기 1층 요 한 층을 지금 다 멸실시켰다라고 하더라도 199층이 남아있죠.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저당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핵심 말하는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 가령 1억이라면 그 1억의 우선 면제를 받기에 부족하다는 사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손해가 인정이 되고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물손까지 갔습니다. 물손 다음 기담. 기는 뭐냐? 채무자의 기한 이익 상실. 저당권의 침해가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채권자는 곧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기담인데 담자는 안 보이고 저당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네, 저당물이 바로 담보물입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여기는 핵심 포인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저당권자 설정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면 X가 되고요.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362조를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고 3번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은 똘만이니까 두목인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이를 독립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당연히 기출이고요. 양가로 2번 그러나 이는 거꾸로 왕은 예외적으로 혼자도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역으로 피담보 채권이 저당권을 동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양도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왕은 예외적으로 혼자 나갈 수도 있다. 물론 피담보 채권은 통상은 저당권을 수반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채권만의 양도를 합의하는 것을 무효라고 해서 막을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만수르. 이 경우에 저당권은 목적을 잃어 소멸한다. 네, 나와 있고요. 다음 이제 아래 판례에서는요. 밑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를 할 때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거 먼저 확인하시고 그러나 이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 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양도할 수 있다는 말이 양도 양수인 사이에서만 합의가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